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끝이 없지만 가진 것은 끝이 있더군요. 평생을 바쳐 두 아이를 키워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이제야 제 노후를 준비하려던 그때 아이들은 또다시 전 재산 퇴직금을 빌려달라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랑보다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29이던 해였습니다. 남편과의 오랜 갈등 끝에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그날 이후 두 아이의 삶은 오롯이 제 어깨 위에 놓이게 됐습니다. 준서는 초등학교 2학년, 준이는 1학년.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2배로 사랑하면 된다. 하지만 그 다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반찬 2가지라도 만들어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등교 준비를 챙기면서 제 차림은 늘 마지막 순서가 됐어요. 출근길엔 젖은 머리를 핀으로 대충 말아 올린 채 버스에 올라탔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었지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번듯한 직장 하나. 붙잡고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크진 않지만 꾸준히 들어온다는 사실 하나가 저와 아이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준서가 피아노 배우고 싶다 하면 바로 학원을 알아보고 준이가 엄마 나도 태권도 할래 하면 제 신발을 더 오래 신어 도복값을 마련했습니다. 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하며 표정을 환하게 밝히던 모습은 아직도 제 마음 한쪽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한마디, 그 웃음 하나가 제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퇴근하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잠든 얼굴을 보고 있으면 묵은 피로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들이야말로 제 인생을 끌어가는 이유였으니까요. 내일은 조금 더 잘해보자. 저는 그렇게 매일을 버텼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너무 고단해서 갑자기 눈물이 차오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고이면 뒤돌아서서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 둘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어느 날 준서에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준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 우리 때문에 힘든 거 아니지? 그 질문에 순간 목이 꽉 막혔지만 저는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너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내가 버티는 거야. 돌이켜보면 저는 분명 혼자였지만 진짜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곁에 있었고 그 아이들이 제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두 아이를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갈수록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나도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준서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등록금은 어찌 마련하나 걱정도 많았지만 막상 아이가 합격하니 기쁨이 더 컸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등록금 계좌에 송금하던 손이 떨릴 정도로 저는 그 순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년 뒤엔 준이까지 대학에 합격했어요. 두 아이 모두 자기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도와주자. 그 다음부터는 나도 내 삶을 살아보자.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마음먹은 만큼 단단하지가 않더군요. 두 아이가 동시에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니 등록금, 자취방 월세, 교재비, 생활비, 제 월급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빠져나갔습니다. 하루는 통장 잔고를 보다가 찬물이 머리 위로 쏟아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겠는데, 그런데도 아이들이 전화해서 엄마 사 먹는 밥 왜 이렇게 맛없어? 엄마 밥 먹고 싶다. 엄마 시험 기간이라 힘들어. 이렇게 말해오면 저는 또 마음이 풀려버렸습니다. 그 짧은 말 몇 마디에 저는 다시 출근길을 버티고 퇴근길을 견디고 새벽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조용히 쌓여가던 불안도 있었습니다. 대학까지 도와주는 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유학을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미국 석사를 준비하고 싶다 했고 준이는 일본에서 디자인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입을 열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길이면 해봐라. 그렇게 말했지만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며 저는 막막함에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제 노후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에게 이제 그만 좀 도와. 아이들도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너무 희생만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언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못했던 걸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됐죠. 하지만 속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써버리고 늙어서 아프면 그땐 누가 나를 돌봐줄까? 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매번 그 생각을 미뤄두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다 하면 도울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게 부모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제 꿈을 뒤로 미뤘습니다. 여행도 취미도 쉬는 시간도 모두 미뤄두고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게 제가 부모로서 가진 마지막 힘이라고 믿으면서요. 아이들이 하나둘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다. 이제부터는 나도 내 삶을 조금은 살아도 되겠지.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고 깊은 것이더군요. 큰아들 준서가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결혼해도 돼? 그 질문 속에 담긴 아이의 설렘을 보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준서 혼자서 결혼식 준비가 가능할까? 예물, 예단, 신혼집 어디까지 보태줘야 하지? 그날 밤 잠을 설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도와주자. 이 아이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게 결혼 자금으로 1억을 내놓았습니다. 통장은 한순간에 가벼워졌지만 준서의 환한 얼굴을 보니 후회할 틈도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나 엄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살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이번에는 딸 준이가 결혼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들 결혼을 치르고 나서 쉴 틈도 없이 또다시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가 기뻐해주는 결혼하고 싶어. 그 말이 왜 그렇게도 짠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다시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 딸이라고 덜 도와줄 수는 없지. 그렇게 또 1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저의 40년 공무원 인생 동안 모아온 돈이 두 아이의 결혼으로 순식간에 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창 밖으로 지나가는 불빛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현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가진 게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뭔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은 건 지방 변두리의 25평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 1억 5천이 전부였으니까요. 그 돈으로 앞으로 30년, 아니 20년만이라도 버티려면 절대로 넉넉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약가, 보험료, 관리비, 예상치 못한 지출들.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 한편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두려움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두 아이를 다 결혼시켰다. 이제는 정말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제 노후를 어떻게 지킬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지만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앞으로도 최소 30년은 살아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삶의 욕심을 조금 내보기로 했습니다. 여행도 가보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아침 햇살이 드는 부엌에서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는 그런 소소한 꿈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가 이제야 나를 살펴보려는 찰나에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파도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서와 준이 두 아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작은 불길함을 직감했어요. 그 아이들의 표정 속엔 반가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두 아이가 함께 집을 찾아온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이 가득한 표정이었거든요. 커피를 내어주고 마주 앉았는데 둘 다 말을 돌리느라 어찌나 서툴러 보이던지 그 모습에서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또 무슨 부탁이 있구나. 먼저 입을 연 건 준서였습니다. 엄마, 나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 이번만 도와주면 엄마 힘 안 빌릴게. 말끝에 실려있는 조급함과 의지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알기에 섣불리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준이도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나도 온라인 쇼핑몰 오픈해 보려고. 엄마가 조금만 보태주면 정말 잘해볼게. 딸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묘한 당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장면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학원 앞에서 아이들 기다리던 제 모습, 새벽마다 반찬 만들며 피곤한 눈 비비던 날들, 대학 등록금 송금하려고 은행 창구 앞에서 깊은 숨을 고르던 순간들, 그리고 결혼 자금을 내주고 빈 통장을 바라보던 그 허탈함까지. 그런데도 저는 또다시 그 자리에 앉아 이번에도 도와줘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란 존재가 참 어쩔 수 없더군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제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준서야, 준이야, 이건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제 말에 두 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준서는 약간 불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언제 엄마한테 큰 책임 지운 적 있어? 사업만 잘 되면 바로 갚을게.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 깊은 곳을 찌르던지요. 너무나 익숙한 말,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약속.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던 그 말이 또 눈앞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이번엔 나도 열심히 해볼게. 딸의 표정을 보는데 그 모습이 낯설 만큼 어른이 되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두 아이가 내가 가진 마지막까지 기대고 있구나. 그 사실이 서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떨구자 마음 한가운데에서 묵직한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젠 아무도 내 어깨를 어루만져 주지 않는 걸까?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곧 현실적인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걸 또 내어주면 노후에 병원비조차 없으면 그때는 결국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겠지.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뿐 아니라 저 또한 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결심을 말로 꺼내는 일은 그 어떤 순간보다 고되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아이들을 마주 앉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웠던 한마디를 천천히 꺼냈어요. 얘들아, 이번엔 정말 어렵겠다. 그 말이 방안을 조용히 가르고 지나가는 동안 아이들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관계에 작은 파도를 가져올 거라는 걸. 아이들에게 이번엔 어렵겠다라고 말한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의 표정이 자꾸만 떠올라서요. 서운함과 당황스러움, 그 사이에 자리한 막연한 기대까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새벽녘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자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한 장면씩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해준 도시락, 태권도 도복값 아끼려고 제 신발을 더 오래 신던 날들, 대학 등록금 앞에서 손이 떨리던 순간, 유학비를 보내기 위해 혼자 밤늦게 계산기를 두드리던 시간까지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써본 적이 있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몇십 년을 홀로 살아갈 체력과 경제력을 어떻게 지킬지가 점점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하나였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이 아이들이 더 큰 짐을 지게 된다. 저는 제 평생을 걸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엄마는 나중에 아파도 너희 손 빌리지 않겠다. 그 약속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다음 날 아이들을 마주 앉혔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해야 할 말이 분명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건 정이 식어서도 아니고 너희가 미워서도 아니야. 두 아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가진 돈은 이제 많지 않아. 이걸 또 덜어내면 나중에 엄마가 아프거나 쓰러졌을 때 그 부담이 그대로 너희에게 갈 거야.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순간 준서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서운함이 묻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도려내듯 아팠어요. 그때 준이도 억울한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염치 없이 굴겠어? 갚는다니까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고. 진짜 필요하니까 부탁하는 거지. 엄마 힘들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그 눈빛 속엔 서운함과 답답함, 그리고 우린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다는 항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도 알아. 너희가 쉽게 말한 거 아니라는 것도 알고 갚을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늘 이 결정을 미루면 평생 너희에게 짐이 되는 엄마가 될 것 같아. 엄마가 지금 지켜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엄마 자신이고 그리고 너희야. 말을 마치자 방 안에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돌렸고 준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두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제 가슴이 쪼개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선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이들의 연락은 조금 뜸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홀로 앉아 있으면 가끔 가슴이 텅 비는 듯 했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말이 언젠가는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기준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로 한동안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저녁이면 괜히 창밖만 바라보다 잘 지내겠지 하고 혼잣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문득 찾아오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평생 품에 품고 키운 아이들이 처음으로 나에게 실망한 눈빛을 보였던 날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란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죠. 상처를 완전히 잊게 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다른 빛깔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몇 해가 지나고 어느 늦은 봄날이었어요.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간 돼? 오늘 좀 들릴게요. 오랜만에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조금 야윈 얼굴로 서 있는 준서가 보였어요. 그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준서는 말문을 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그냥 엄마가 도와주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또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엄마가 거절한 이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이 서서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준이도 찾아왔습니다. 살짝 주저하는 표정으로 제 앞에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했던 말 정말 미안해. 나도 너무 급했나 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짐 되기 싫어서 그랬단 말, 그게 뭔지 이제야 조금은 알겠어. 엄마 혼자 살아야 하는 시간 생각하면 내가 그때 뭐라고 한 건 진짜 잘못이었어. 결국 우릴 위한 거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쌓여있던 돌덩이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 아이들도 결국 자라나는구나.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세 식구는 조용히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우리가 더 잘할게. 엄마 인생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준이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거 좀 챙기면서 살아. 평생 우리만 챙겼잖아.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버티며 지켜낸 제 작은 결심이 이제야 아이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거리를 두는 데서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저는 너무 늦게야 배웠어요. 하지만 늦게 배웠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가벼운 건 아니겠지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앞으로도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는 엄마로 살 거야. 그리고 나도 나를 좀 더 아껴주자. 창밖의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던 저녁, 오래 묵은 응어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셋은 예전보다 더 솔직해졌고 더 깊어졌으며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모두 내어주는 마음만이 아니라 때로는 단단히 지키고 때로는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을요. 살아오며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 또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때로는 멈춰서더라도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속도로 살아가면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애쓰며 서툴지만 또 그렇게 성장해가는 존재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